오랜만에 가볍게 한번 뛰어봤는데 오랜만에 뛰니까 가벼운 게 아니야. 조금 뛰어도 무거워. 커피는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중에 하나인 프로토콜 상수점인데, 그리고 2층이나 3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 되게 좋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도 나중에 좀 여건이 된다면 이런 작업실을 하나 가지고 싶네요. 얼음이 미끄러질까 봐 무서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제가 사는 이곳에 동네 투어를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말씀해주신 것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올려봤고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브런치 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올해 관심 있는 그런 브랜드와 제품을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EOSS가 시작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있는 옷으로 그냥 따뜻하게만 입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다양한 쇼들이 시작되고 되게 멋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왔던 건 오라리였습니다. 오라리의 25FW 그 쇼들을 봤는데 음악도 그렇고 옷들의 이제 컬러웨이도 그렇고 무채색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오라리의 쇼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컬러로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쇼였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착장을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는 이 패딩 사진을 봤는데 이 카라 부분에다가 목도리를 두르고 톤에 맞춰서 캡을 이렇게 써준 게 따뜻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붉은 계열은 아니어도 좀 따뜻한 컬러감의 패딩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도리는 이쁘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 겹의 레이어드를 한 착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입긴 힘들겠지만 이런 컬러로 매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그런 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튀는 컬러감의 패딩 베스트를 입고 안에다가는 이제 플라넬 셔츠를 입고 되게 실용적인데 거기다가 좀 멋까지 챙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집에 패딩 베스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감의 패딩 베스트를 하나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컬러감인데 이 아노락, 플리스 소재인 것 같은데 이 아노락을 입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링인데, 다가오는 봄에 이렇게 입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감의 후리스들을 오라리 아니면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는 아까는 좀 패딩 쪽으로 실용성 있게 입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코트 쪽으로 실용성을 가지고 입는다면 이런 식으로 입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좀 차르륵 떨어지는 코듀로이 팬츠인가요? 위에는 또 4겹을 레이어드 했네요.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주고 빨간색의 좀 따뜻한 그런 걸 입어주고 숏한 기장감의 후드 집업을 입어주고 거기 위에다가 그레이나 샤콜 컬러의 오버한 사이즈의 코트를 입어주니까 과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 겹 껴입었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따뜻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셋업의 컬러웨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이 셋업에다가 삭스블루랑 옐로우 컬러를 더해줌으로써 위트가 더해졌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쇼들의 스타일링이 너무 좋았어서 다가오는 계절에 이런 컬러웨이들을 한번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류를 또 뺄 순 없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팩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해봤을 때 눈에 딱 들어왔던 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조화의 백팩이었습니다. 꾸러기 같은 그런 백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더 컬러가 있더라고요. 네이비에다가 안쪽 안감이 조금 블루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더 컬러로 이런 옐로우랑 그레이 컬러의 배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또 컬러의 백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백팩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싶은 건 이 좀 옐로우 톤의 백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비보다는 활용도가 좀 적겠지만 컬러감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팩인 것 같아서 2호 FW 시즌 오라리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고 좀 감명 깊게 봤던 컬러가 옐로우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백팩을 구매한다면 옐로우를 할 것 같지만 또 모르죠. 옷을 옐로우로 입고 백팩까지 옐로우로 매버리면 좀 이상하니까 옷은 옐로우로 입고 뭐 네이비 백팩을 매준다던가 이러면 더 이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올해도 뉴발란스와의 콜라보를 진행했더라고요. 이전 SS 때 990 같은 경우에는 컬러웨이도 너무 이쁘고 그랬지만 좀 스포티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990을 좋아하긴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T500처럼 그런 쉐입의 운동화 스니커즈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브라운이랑 라임 그린 컬러라고 하는데 브라운은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서 FW 시즌에 신으면 감성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T500의 쉐입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막 엄청 끌리진 않아요. 뉴발란스의 N 로고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웨이의 다른 이제 신발들을 좀 찾아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오라리와 뉴발란스의 합작은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건 오라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또 SS 시작하니까 다양한 브랜드에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발매하니까 저도 한번 싹 보고 제 취향인 것들만 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 저의 관심사는 공간에 관한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아무래도 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찍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이제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집을 들어온 것도 일 때문에 급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고민과 같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이어서 다음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도 유튜브를 찍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공간을 두 곳 가보려고 하는데 오피스와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처음 가볼 곳은 여기 데스커 라운지입니다. 여기 로컬시티 쪽에 있는 데스크 라운지인데 데스커에서 운영하는 약간 공유 오피스? 공유 작업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마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다음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날에 시작하는 필수님을 위한 데스크 라운지 도슨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도슨트 하는 동안 갖고 계셔주시고요. 네, 세로줄 하나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열어보시면 스타트 단계, 시작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대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오브제들이 놓여 있어요. 이데오 추신수 선수가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와서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또 여자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잡지를 보고 브랜드를 만들게 된 기타리스트의 이야기, 지 회사에 가면서 카풀을 하다가 차 안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로부터 넷플릭스가 시작된 이야기, 아래 칸에는 위 칸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로고나 아니면 이 발뮤다라는 테라오겐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시작에 우연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영감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칸이, 얘는 후배의 고민이 담긴 편지, 오른쪽에는 선배의 답장이고요. 여기에는 총 17쌍의 편지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추천하는 책을 큐레이션 해봤어요. 스타트 단계에는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있네. 뭔가 일을 하시다가 리프레시가 필요하실 때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데스커에서 2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여기서 한번 코워킹으로 한 달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 데스크 라운지랑 이 로컬 스태치랑 따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 한 군데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기본 2시간이긴 한데 2시간 동안 있긴 힘들고 조금만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디스앤댓이라는 스터디 카페 공유 작업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길이 밤에는 좀 미시시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밝다. 어쩌다 보니 1시간 반 동안 영상 편집을 하고 가는데 꽤 피로하네요. 이럴 생각 없었는데 일단 빨리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려면 홍대를 지나쳐 와야 되는데 역시 토요일 밤에 홍대는 핫합니다. 아주 뜨거워요. 외국인도 많고 홍대 놀러 온 사람 국내인이라 해야 되나? 사람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아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집으로 복귀했는데 오늘 2군데를 가봤잖아요. 데스커 라운지라는 곳을 가봤고
그리고 디스앤댓이라는 그런 공유 오피스, 공유 작업실 같은 곳을 가봤는데 디스앤댓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계속 떠서 궁금해서 가본 곳이었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데스커 라운지가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스커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거랑 아마 개인이 운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디스앤댓은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군데를 비교해보자면 데스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2시간에 12,000원이고 거기 디스앤댓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5,000원이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 디스앤댓 같은 곳을 이용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데스커 라운지가 좋았던 게 일단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데스커 라운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갔을 때 도슨트라는 걸 해주셨는데 데스커 라운지에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일을 하고 싶다, 더 창의력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일단 간식이 무료입니다. 어느 정도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이제 회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분야의 선배한테 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 것도 집중이 잘 됐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좀 답답함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앤댓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가격도 있고 25시 새벽 1시까지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적으로 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맞겠죠. 무튼 두 곳 다 너무 좋았고, 뭐 두 곳을 비교하려고 오늘 두 곳을 간 게 아니고 그 공간에 대한 영감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얻고 싶어가지고 간 거여가지고 두 군데에서 모두 다 저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만의 공간을 구축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어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많이 춥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